자, 이번 주 줌 영상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 그 학교 행사 때문에 지금 그 영상 수업과 관련해서 지금 척도 이 관련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들으셔야 돼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줌 수업에서 지금 척도 관련 설명을 먼저 하고, 교수님이 또 녹화해 놓은 영상을 여러분이 다음 주에 들으면 이 척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토론보다는 이제 오늘 이 줌 수업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척도에 관련된 거 영상을 안 들었기 때문에 척도 관련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이 척도의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척도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첫 번째가 명목, 촉도, 서열 촉도, 인간 척도, 비율 척도요. 네, 이 척도의 이름이 생각보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자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면 척도 관련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목 척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척도긴 한데 명목 뭔가 하나하나씩 네임을 매겨주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서열 척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순위 매기는 이렇게. 척도 같은. 그쵸. 뭔가 앞에 게 있고 그 다음 게 있고 이렇게 순위가 그치 서열이 매겨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방금 얘기한 친구 네 그런 학습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척도 등간 척도는 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서열이 우리가 1등, 2등, 3등 이렇게 뭔가 숫자가 더해지면서 뭔가 상승되는 것처럼 등간 척도는 뭔가 구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네 우리가 KTX 역을 봤었을 때 무슨 역, 무슨 역, 무슨 역이 있죠? 이렇게 어떤 구간, 등간이 정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비율 척도는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비교하는 느낌? 비율 나오면서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는 척도. 그쵸. 네, 맞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 친구의 느낌이 맞습니다. 그래서 등간이 뭔가 무슨 역, 무슨 역, 무슨 역인데, 예를 들자면 부산역과 서울역이 더 뭔가요? 부산역과 대전역이 더 뭔가요? 또는 대전역과 서울역까지가 더 뭔가요? 등간 척도로는 애매하게 비교할 수 없는데, 비율 척도가 들어가는, 그죠? 등간은 나눠지는데, 그 얼마만큼의 비율까지 상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척도와 관련된 4가지를 비교할 것인데,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잘 처음에 설명하셨던 거, 명목 척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뭔가 숫자가 부여됩니다. 왜?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 아래에 명목 척도의 예처럼 구체적인 이제 변수에 따라서 측정값이 주어지는데, 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성별이라는 것을 내가 명목, 뭔가 부여를 할 때 몇 가지 케이스 값이 나올 수 있나요? 성별. 2가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대상. 성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명할 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변수값을 주어줘야 돼. 그럼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나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측정값이 성별로 표시되는 거. 2가지요. 2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애매하게 숫자 3 해놓고 3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할 수 있나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측정값이 명확하게 명목해야 되는 거. 규정, 부여를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남자인 경우에다가는 우리가 부여를, 숫자를, 우리는 1을 무조건 남자로 한다. 또는 2는 여자로 한다. 우리 주민등록번호 앞에 보면은 부여하는 것처럼, 그쵸? 하는 것처럼 이 성별에 따라서 그냥 값을 측정할 뿐이지, 자, 1번이라고 해서 2번보다 뭔가 순위가 앞서고, 또는 뭔가, 네, 뭐 1번인가 2번이에 따라서 뭔가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그냥 우리가 임의상 1번은 남자라고 명목을 하고 2번은 여자라고 명목을 했나요? 단지 재미상. 1번, 2번의 순위가 결정되나요? 아니요. 어떤 연구자에 따라서는 아니 나는
남자 여자를 할 때 나는 1번을 난 여자로 네, 명목하겠어. 또는 부여하겠어. 2번이라는 숫자에 나는 남자를 부여하겠어. 그럼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명목 척도는 그냥 우리가 임의상 그렇지. 측정값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남자에게 1, 여자에게 2 이렇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종교는 지금 교수님이 표해가지고 온 측정값 말고도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만 해도. 자, 그런데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이 연구 대상에 종교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신교는 나는 1번으로 명목을 하겠어요. 2번, 불교는 2번으로 그냥 명목을 하겠어요. 3번, 카톨릭교는 그냥 내가 3번으로 임의대로 숫자를 부여해서 명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교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숫자를 4번으로 넣어서 이 사람들을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으로 측정된 불교랑 3번으로 측정된 카톨릭이 2번, 3번에 따라서 뭐 카톨릭이 3번이 더 높고 4번이 더 낮고 뭐 이렇게 비율이나 아니면 순위가 결정되나요? 아니요. 네, 부여되지 않고 그냥 내가 임의대로 네, 숫자를 부여를 해서 이 연구 대상들의 종교를 그냥 분류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명목촉도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교도 뭐 그렇게 나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종교 아니고 인종. 인종을 나눈다 그러면 대부분 뭡니까? 한민족, 우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들어봤죠, 1학년들? 예. 맞나요? 다문화 해서 이제 뭐 부모가 예를 들자면은 뭐 둘 중에 한 분이 뭐 중국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다양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우리는 해서 네, 1번. 근데 전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는 1번으로 명목하겠어. 2번은 그냥 뭡니까? 부모 둘 중에 외국인이 네, 있는 경우는 난 다문화로 그냥 2번으로 명목하겠어. 1번, 2번에 대해서 뭐 우선순위값 또는 어떤 게 조금 더 높은 값이다. 결정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무슨 촉도라고 한다? 명목촉도. 네, 명목촉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명목촉도는요, 부여된 숫자가 다를 뿐이지 그 대상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그냥 분류 또는 명명, 우리가 이름 짓듯이 그냥 그렇게 또는 지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기 편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1, 2, 3, 4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계산은 빼기 못하죠. 더하기 여기서 1 측정값, 2 측정값이 계산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 계산한다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목촉도는 양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단순히 그냥 내가 분류나 명명하기 편하도록 숫자를 부여했다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쉽죠, 명목촉도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럼 이거 네. 명목촉도로 계속 할까? 예. 과제를 아니요. 내주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네. 자, 그러면 명목촉도를 설명을 잘 들은 친구는 이렇게 명목촉도로 정할 수 있는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빨리 2가지를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단톡에다가 말하기 애매한 친구들은 적어 올려주세요. 교수님은 오늘 성별과 종교 인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명목촉도로 분류할 수 있는 변수를 2가지 이상 한번 얘기를 해보거나 단톡에 올려보세요. 시작.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댓글 과제 엄청 내줄까? 아니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각 나라. 물론 나라는 많을 수 있어. 연구 대상의 범위가 뭐 10몇 개 넘어가면 명목촉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대상의 사람들이 국가가 다 달라. 한 5개 정도 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매겨서 각 나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교수님 하나 더 예를 들었네. 잠시만. 오케이, 김주영 너무 좋아요. 직업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업을 너무 세세하게 분류하면 10몇 개가 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무슨 군, 뭐 교육 계열, 맞죠? 보건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여가생활. 수아나 성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줘. 성향을 어떻게 우리가 명명할래? 고양이 사료는 뭔데? 고양이 사료 종류? 무슨 사료, 무슨 사료, 무슨 사료 이렇게?
장난으로 올리는 친구가 많다면 교수님이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댓글 과제를 엄청 내줄 겁니다. 오케이, 나이대. 자, 나이를 우리가 17살, 18살, 20살 이렇게 나누기는 너무나 많지.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대 같은 경우에 명목적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몇 세에서 몇 살까지 10대. 여러분들 10대 아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만 20에서 25세까지는 20대 초반. 그건 2로 명명을 하면 그 다음에 만 25세에서 30대까지는 20대 후반해서 3이라는 숫자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나이대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특산물. 직업 다 나왔고 또 종교 교수님 했고 그다음 지역 좋아요. 지역 인경이 얘기했는데 지역 좋아요. 지역 예를 들자면은 내가 사는 곳. 그래서 예전에 교수님이 한번 그 입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고교라든지 사는 지역을 한번 선배들 통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1번은 서울, 그쵸? 경기도는 2번, 그 다음에 충북은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도 이렇게 명명 척도로 명목 척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나라는 문화는 아닐까? 뭐라고? 나라별 문화는 좀 그런가요? 여기 지금 명목 척도로 안 되는 것들이 올라오는데 교수님이 지금 시각 관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피드백하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분류 기준이 명확한 것을 우리는 변수로 가져오셔야 돼요. 됐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개념 정의하는 거 배웠죠? 자기 나름대로 개념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하고 변수를 만드시던가. 됐나요? 자, 어쨌든 면목 속도는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 이상의 친구들은 면목 속도를 잘 이해한 것으로 봐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문지 조사를 한다. 명목 척도를 이렇게 1번, 2번, 3번 해서 번호를 매겨서 양적인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단순 분류, 명명하기 위해서 명목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자, 두 번째 척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무슨 척도인가요? 서열 척도요.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밑에 예를 먼저 볼게요. 자, 교수님이 가지고 온 변수는요, 소득 수준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소득 수준이 어떻다는 거야? 상, 중, 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득 수준을 측정값으로 상중하했었을 때는 어떤 것을 1번으로 매기면 좋을까? 상. 상. 응? 아니요. 상을 1번으로 매기면 좋지 않을까요? 상을 1번으로 매기는 게 좋아? 숫자가 많아질수록 높은 값이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울까? 낮은 값이 이해하기 쉬울까? 낮은 거요. 그쵸?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서열 척도들은요, 조금 더 순위나 이런 것들이 낮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낮다, 크다, 많다, 적다,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라 그러면은, 교수님이 연구자라면은, 하를 1번, 그쵸? 중을 2번, 그 다음에 상을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값이 늘어남에 따라서 뭔가, 하, 중, 상이 이렇게 측정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열 척도의 정의는요, 측정 대상은 그 특징이나 속성에 따라서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는데, 앞에 명목 척도와는 다르게 범주들 간의 상대적인 순서 관계를 고려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크다, 작다. 작은 것을 1번, 크다를 2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낮다,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크기순 또는 순서순. 자, 예를 들자면 형제순이 여기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형제순. 형제순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은 외동밖에 없나요? 아니요, 저 이런 그 순서 해당되니 안 되니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구나, 이것도. 해당될까 안 될까? 형제순위. 될 것 같아. 그죠? 돼요. 그래서 또는 예를 들자면은 자녀의 수. 여러분들 자녀의 수가 안 되구나. 그럼 형제수. 이거 해당되겠죠? 그래서 한 명 있으면은 1번, 2명 있으면은 2번, 1명 있으면 3번 이런 식으로 뭡니까? 뭔가 그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한 명과 2명, 3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서열 척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차 같은 경우는 1등에서 30등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등에서 30등까지 너무 많지? 그렇죠. 1번부터 30번까지 부여를 하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분류했었을 때 너무 복잡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서열 척도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앞에서 교수님이 네. 나이 명목 했을 때 좀 알려줬는데 아까 10대, 20대, 30대를 명목 척도로도 해도 되지만은 자, 나이는 많고 적고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목 척도로 러프하게 하기보다는 서열 척도로 뭔가 순위가 결정되게끔 매기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됐니? 그래서 그러면- 10대는 우리가 1번으로 매기고 20대는 2번으로 매기고 30대는 3번으로 매기고 40대는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4번으로 매기고 50대 있죠? 50대는 5번으로 매기고 하면 1, 2, 3, 4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는 서열 척도로 매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명목 척도보다는 훨씬 더 서열 척도에 적합하겠지. 네, 그렇죠, 그건. 네. 오케이. 그런 것처럼 석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석차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서열을 나누면 돼. 그래서 1등에서부터 30등까지 내가 뭐 1번은 1등. 그쵸? 그 다음에 2등은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를 더 볼게요. 정치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수, 중도, 진보. 어떤 걸 낮은 척도를 매기는 게 좋을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 뭔가 보수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치 1번으로 매기고 중간 정도니까 2번으로 매기고 좀 진보 성향이 강하다 뭔가 많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3번으로 매긴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서열을 만들어서 매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복지 맥락이기 때문에 요양보호 등급 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숫자를 어떻게 매기는 게 좀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서열 척도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할까? 1등급을 몇 번으로 매기는 게 좋을까요? 1등급을 맨 마지막 3번으로 매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3등급을 등급이 1번으로 낮을수록 좋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뭔가 점수가 높은 거야?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거야?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자면 네, 그렇죠. 등수는 뭐야? 1등이 좀 더 잘하는 거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지. 측정값을 잘 보고 여러분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서열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훨씬 더 서열 척도를 내가 세웠었을 때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시작. 서열 척도도 여러분이 변수 2가지를 올려보세요. 명목 척도랑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서열이 명확하게 있는 변수를 2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얘기를 해도 괜찮아. 여기 카톡에 안 올려도. 저 직위. 오케이. 직위 좋아요. 그다음. 자, 직위가 예를 들자면 이제 교수님은 교수님 집단에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 자, 뭐 직위가 있으면은 이제 몇 년 차 안 된 교수님들이 조교수, 부교수, 교수 이렇게 직급이 돼 있으면은 조교수는 1번으로 매기고 부교수는 2번으로 매기고 교수는 3번으로 매기고 이 지위의 등급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서열 척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직위. 또 성적. 기준서. 그치. 여러분들 성적 뭐 받나요? 성적 뭐 받는 성적표 받으면 숫자가 나와? 아니잖아. 등수. 아니 등수도 나오지만은 각 교과목마다 뭐가 나오나요? 학점이 나오잖아. 학점. 학점 역시 서열 척도입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는 안 받아봤어 몰라? 아직 이런은 잘 모르나? 자, 그래서 A, B, C, D 등급하면은 A 학점에서 뭡니까? A 뿔 A 받은 친구들은 1점으로 매기고 B 등급 같은 경우는 2번으로 매기고 C 뿔 이런 친구들은 뭡니까? 3번으로 매기고 이렇게 학점 역시도 그렇죠. 성적에 관련된 부여된 학점 역시도 서열 척도입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기준서. 신용등급 좋습니다. 신용등급 맞죠? 신용등급도 이렇게 서열을 매길 수 있게 이런 거. 맞. 자,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점차 심화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척도가 무슨 척도죠? 등간 척도. 네, 등간 척도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명목 척도랑 서열 척도보다 조금 더 명확한 게 등간 척도입니다. 명확하다는 얘기는 자, 볼게요. 등간 척도는 명목 척도처럼 대상의 속성에 대한 분류도 가능하고 또 서열 척도처럼 순서도 매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가 있어야지만 등간 척도입니다. 앞에서 2가지 조건은 다 만족을 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범주 간의 거리가 일정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보면은 자, 아까 학년이라든지 나이대 이런 것들도 싹 다 서열 척도로도 매길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등간 척도죠. 왜? 1학년에서 2학년 사이는 1년의 갭이 있습니다. 2학년에서 3학년의 사이도 1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의 간격이 일정한 거.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학년으로 치자면 어떻게 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각 점수가 1, 2, 3, 4가 부여되는데 요 사이 간격, 사이 간격, 사이 간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조건을 만족했었을 때는 우리는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보다는 등간 척도로 했었을 때 훨씬 더 정확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죠? 네. 자, 이렇게 등간 척도에 관련된 거 온도 어때요? 교수님 마음대로 측정해서 높다 낮다 그냥 서열 척도로도 볼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측정을 하자는 거야. 그랬었을 때 마이너스 20도에서 0도 사이 20도 차이 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0도에서 20도 하면은 또 20도 차이가 나죠? 그다음 20도에서 40도 하면 또 20도 차이가 나죠? 요렇게 해서 네. 온도 간의 간격을 내가 1, 2, 3, 4로 매겼을 때 간격을 일정하게 번호를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네. 이런 거와 같은 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지능 점수. 특히나 뭐 장애 등급이나 뭐 그 정신지체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지능 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든요. 이랬었을 때 지능 점수는 등간이 그렇지 이 그 등간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지능 점수 IQ 우리가 IQ도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뭡니까? 자, IQ 90에서 100까지를 나는 1번으로 보겠다. IQ 100에서 110까지를 나는 2로 부여하겠다. IQ 110에서 120까지를 3으로 부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가 나왔을 때 IQ 뭡니까? 10점 차이에 해당되는 이 간격, 등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등간 척도로 네,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거 외에도 뭐 정서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등간 척도 적합한 변수를 한 가지씩 올려주세요. 등간 척도 변수는 좀 어렵지? 말해도 돼요? 말로 해도 돼요. 시각이요. 뭐라고? 시각. 오케이, 시간. 맞습니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를 원합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중간고사를 여러분에게 이제 요구도 조사를 합니다. 시간 같은 경우. 자, 어느 시간대가 좋습니까? 했었을 때 아무렇게나 1, 2, 3, 4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간격을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시험을 보겠다. 그럼 예를 들자면 9시부터 10시까지 원합니까? 1번. 10시부터 11시까지 원합니까? 2번. 그 다음에 뭐야? 11시부터 12시까지 원합니까? 3번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을 똑같이 알려준 다음에 번호를 매기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등간 척도 하나씩만 올려보세요. 태움. 안 되나? 오케이, 나이도 맞습니다. 나이도 앞에서 서열이 있었지만은 10대, 20대, 30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서열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나이를 조금 더 등간 척도를 만들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해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만약에 5년 정도, 5살 정도의 차이를 내가 두고 하겠다. 또는 나는 3년 정도의 차이를 주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네, 등간 척도로 나누어서, 그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만 20세가 되니? 아무튼 뭐 20살에서 23살까지를 1번으로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 24살에서 3을 더해야죠. 26살까지 2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이도 우리는 등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딱딱 끊어서. 또 시간, 요일 맞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루간의 차이를 또는 이틀의 차이를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월요일, 화요일에 하고 싶을 경우 1번.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2일 간격으로 요일을 나눌 수도 있고요. 온도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하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슨 척도인가요? 마지막. 가장 어렵습니다. 비율 척도요. 비율 척도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척도? 비율 척도요. 자, 비율 척도는요.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비율 척도는 등간 척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측정 가치를 원하는 척도로 대상도 분류해야 되고요. 대상자들 간의 순위도 매길 수 있고요. 범주들 간의 거리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뭐를 가지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틀린다. 반드시 기억해라.
순위는 반드시 들어가야지. 순위는 아, 아까 비율 절대 척도에서부터 기준점. 나왔잖아. 아니 잠깐만. 절대 기준점이 서열 없다면. 척도에서부터 나왔잖아. 비율 척도는 예. 앞에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다시 자 대상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면목 척도가 가진 거죠. 그 다음에 대상들 간에 순위 매길 수 있는 것까지도 해야 돼. 비율 척도는 이것은 서열 척도죠. 그다음 하나 더 범주들 간의 거리도 똑같은 거 등간 척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비율 척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까지 되는 거 절대 기준점이 0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맨 아래에 비율 척도 예를 볼게요. 몸무게 같은 경우 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몸무게. 무게. 그치? 0kg, 50kg, 100k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월소득, 빵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수들 빵 있잖아. 맞죠? 그래서 예. 0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 자녀의 수. 무출산 또는 자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부부를 하더라도. 네. 그런 거. 맞죠? 네. 해서 0명이 시작해서 1명, 2명, 3명, 4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비율 척도는 절대 기준점이 0을 가지는 거. 비율 척도의 예를 찾기가 힘들 건데요. 혹시 아는 친구들은 올려주세요. 말해도 돼요? 말로 해도 됩니다. 교수님이 알아들을 수 은행 있게. 이자율. 속도! 오케이. 누가 있습니까? 속도 좋아요. 속도는 뭡니까? 시작하지 않으면 0이야. 0에서부터 뭡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뭐 그런 거. 어쨌든 절대 기준점이 0인 거. 은행 이자율이요. 마이너스면 안 됩니다. 0인 거. 그래서 은행 뭔가 이자율. 이렇게 수치를 잴 수 있는 거. 은행 이자율 0%가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0% 될까 걱정되지? 좋습니다. 자, 이자율 0%에서 뭡니까? 0.2%, 0.4%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무게도 마찬가지야. 달기 전에 0이죠. 그래서 무게. 부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예량 부채. 맞습니다. 독서예량 여러분들 빵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달 동안 독서의 예량 빵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1권, 2권, 3권, 4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줌 회의 시간이 다 돼서 교수님이 이제 요 4가지를 비교 분석하는 표를 바로 넘어갈게요. 자, 네.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척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요. 한번 이 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아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자, 척도의 특성에 따라서 이 4가지 척도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범주, 명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척도일까요? 범주, 나눌 수 있는 거,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비율 척도랑 다 체크해 비율 있잖아, 척도. 지금. 교수님 이거 모든 다 척도 빵빵빵 비워놓을까 하다가 지금 시간관계상 거기 싹 정답이 있는 다.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대답 못하면 어떡하니 얘들아. 다 돼요. 맞습니다.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비율 척도뿐만 아니라 등간, 서열, 면목 다 해당이 됩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은 무슨 척도일까요? 명목 척도. 명목만 명목 빼고는 척도. 나머지는 서열, 등간, 비율 다 순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등 간격이 있는 것은 무슨 척도일까요? 등간 척도랑 비율 척도. 오케이. 면목 척도 등 간격 없습니다. 서열을 등 간격이 차이가 안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등간부터는 반드시 간격이 일정해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비율 척도도 일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절대 0점. 0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되는 척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척도이죠? 비율 척도. 비율 척도. 척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척도로 세우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마지막에 배운 비율 척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숫자를 부여하는 방법은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 중에서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분류만 할 수 있고, 서열 척도는요 순위 간의 비교를 할 수 있고, 등간 척도는 간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비율 척도는 절대 크기 값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계산이 가능해. 3에서 2를 빼면 반드시 1이 나와야 되는 거. 절대값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인 산술 계산을 한번 볼게요. 명목 척도는 뭐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나요? 남자 여자가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나? 1번 2번을 매겼다 하더라도. 아니, 요즘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요. 너희들보다 더 큰 애들도 많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명목 척도는 절대로 뭐 크다 작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하셔야 돼. 양팔저울에다 그러면은 1번 2번이라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대등값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크다 작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서열 척도부터는. 그 다음에 등간 척도, 비율 척도도 크다 작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척도 두 가지를 골라주세요. 등간 척도랑 비율 척도. 오케이. 척도. 자, 그 다음에 통계는 그렇구나. 우리가 아직 못 배웠기 때문에 참고해서 넘어갈게요. 자, 아래에 교수님이 줌 영상에 구체적인 예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가 기말고사 때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명목 척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확인 거기 얘가 다 불교? 나왔잖아. 성별이 있었고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자, 여름을 1번으로 할 수도 있고 봄을 1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죠? 순서는? 네. 이게 바로 면목척도. 계절. 그 다음에 아까 종교 배웠고, 그 다음 인종 배웠고, 그 다음에 장애 유형. 예를 들자면 정신지체다. 또는 뭐예요? 신체장애다. 또는 뭡니까? 시각장애다. 이거 1, 2, 3, 4를 내가 단지 번호만 매겼지? 등급, 뭐 서열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도 우리는 명목척도로 볼 수 있고요.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자, 결혼 여무. 결혼을 안 했습니다. 미혼은 뭐 1번 하세요. 결혼했습니다. 2번 하세요. 이거에 따라서 뭐 서열촉도 있습니까? 단지 그냥 우리가 분류만 하는 거죠. 뭐 결혼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 지역.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명목촉도입니다. 자, 두 번째 서열촉도의 예는요. 뭐뭐 있나요? 법정 장애된 거. 우리가 아까 안 했던 것 중에 상력 맞죠?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뭐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뭐 전문대졸, 대학졸, 뭐 대학원졸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나름대로 서열은 있는데 등간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고등학교졸에서 네 그 뭐지 대학졸, 대학원졸 얼마만큼 다녔는지 똑같은 기준으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근데 뭡니까? 네. 그 고졸보다는 고졸보다는 대졸이 좀 더 위에는 있죠. 학력상. 네, 그렇죠. 납단은 가능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간척도의 예는요. 뭐뭐 있나요? 앞에서 우리가 뭐 저기 정서지능, 그 다음에 지능지수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도덕지수. 오케이, 도덕성 지수라든지 또는 네, 아. 온도, 그 다음에 교육 연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죠. 몇 년 차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뭡니까? 당연히 1년 차라 3년 차라 5년 차, 7년 차는 등간이 딱딱 나눠져서 네 그러니까 등간이 나눠져서 네 3년 차랑 당연히 1년 차는 2년의 갭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등간으로 나눌 수 있죠. 경력, 뭐 교육 연수 이런 것들. 자 마지막 비율 척도에서 여러분 선배들 시험 문제 많이 틀리던데 이거 기억하세요. 비율 척도의 예.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대 0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 자, TV 시청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은 TV를 안 가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아시는 교수님 중에서. 자, 하루에 TV 시청률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빵에서 시작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30분 본다, 1시간 본다, 1시간 반 본다, 2시간 본다. 이렇게 비율 척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금액. 빵인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저축금액. 이런 거. 그 다음에 무게, 그 다음에 출생률이 빵인 용도가 있으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하루 출생률, 하루에 우리나라 출생률 빵 찍은 해도 있다.